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2박 3일간에 걸친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어제 오후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에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지금 그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는요 불과 두 달 동안에 3번을 만났습니다. 3번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앞선 대통령 그 대통령 있죠? 참, 네, 이렇게 말해서 정말 저도 가슴이 안 좋습니다만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냥 어떻게 하면 뭐 좀 싸가지고 가서 김정은 만날까 그냥. 김정은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은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쪽에서 뭐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왜 역대 대통령들 쓸데없는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만 하는 얘기들. 뭐가 조건만 맞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김정은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늘 해왔잖아요.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정은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value,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 자유민주연대, 가치연대 그런 정상들하고 그런 쓸데없는 레토릭 필요 없이 그냥 만나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 필요하면 3번 아니라 30번인들 못 만나겠습니까? 이제 셔틀 외교가 시작됐는데요. 가고 오고 서귀포에서도 만나고 뭐 부산에서도 만나고 히로시마에서도 만나고 홋카이도에서도 만나고 한여름에 만날 일 있으면 홋카이도도 괜찮겠네요. 거기 선선하고 좋거든요. 히로시마에 있는 그 한국 원폭 피해 그 피해단 한 3만 한 4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 유령비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함께 헌화하고 묵념을 10초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처음 가는 일이고 일본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원폭 피해자 대책 특별위원장을 지낸 박남주 할머니 90살이 넘으셨습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원폭 2세대 권준호 제1본 대한민국 그 민단 부위원장 동포 10명도 그 참배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도 이렇게 평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용기를 낸 것이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역대 총리 중에 처음으로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유령비에 참배를 한 것은 나로서는 평가를 해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일 정상 바이든 대통령 그래서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작년 11월 달에도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담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만에 열렸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한번 오랍니다. 딱 두 사람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그래서 워싱턴에서 셋이서 또 한번 만나재요. 자주 만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코모로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고요. 또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뭐 여독을 풀 틈도 없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독일 총리 울라프 슐츠 독일 총리하고 한독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박남주 그 한국 원폭 피해자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그 할머니하고 만났던 장면인데요. 그 왜 의자에 이렇게 앉게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가서 의자도 붙잡아 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그 울음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셨을 때 우리가 공산 세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실 때 국가가 옆에 있어 드리지 못했다. 국가가 옆에 있어 드리지 못했다. 국가가 할 노릇을 못했다. 힘도 없고 전쟁 치르느라 정신도 없고.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장면을 보고 저는 저 시기로부터 59년 전인 1964년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영수 여사가 서독에 있는 함보른 광산에 갔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산에 있는 한 강당에 광부들하고 간호사들하고 500명이 빈집없이 꽉 들어차 있었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차관을 얻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마다 정답 박수치고 아이고 돈 필요하세요 이렇게 돈을 준 게 절대 아니고요. 다 문전박대. 돈 빌려줬다 언제 받을 줄 알고.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신 군인이었잖아. 이제 이런 냉대. 그러한 냉대를 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국가 지도자도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선뜻 차관을 못 주는 거죠. 그런 게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조차도 선뜻 돈을 잘 안 주고 있었을 그때 서독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비행기까지 내주면서 오게 하는 겁니다. 왜? 광부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고 간호사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감동받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호사들 거기 가서 독일 간호사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들, 그 험한 일들, 환자들 고름 짜는 일들, 피 닦아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 간호사들은 그냥 마다하지 않고 다 했다. 그런데 이제 감동받아서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한국 대통령 모시자. 그래서 갔던 거죠. 거기에 이영만리, 정말 말 그대로 이영만리 그 낯선 땅에서 1964년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자리에 앉고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동해물가 네 글자 한데 벌써 울음바다. 이건 뭐 통곡을 하는 건지 애국가를 부르는 건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뭉클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자식 같기도 하고 막내 동생이나 딸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젊은이들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못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 나로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러나 후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간호사들하고 광부들 만남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젊은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고향에 가고 싶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번 돌이켜 봤을 겁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가서 아흔이 훌쩍 넘으신 그 원폭 피해 할머니를 뵈니까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국가가 옆에 있어 드리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 이번에 그 히로시마에서 G7 확대 정상회담, 이제 초청국까지 다 앉으니까 확대 정상회담 2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제 그 세계적인 단체 대표들도 와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 아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난스레 윤석열 대통령한테 친근감을 표시해요. 네? 저녁밥 먹을 때는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자리를 배치를 하고 또 확대 정상회담 했을 때는 여러분 그 영상 보셨습니까?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한 중앙, 예, 지금 저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막 갑니다. 왜 가지?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한테 가갖고 저기 거의 저 영감님 입장에서 본다면 뛰어간 겁니다. 네, 거의 뛰어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봅니다. 네. 가서 만나서 네, 서로 팔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귓속말을 하고 저 장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를 꽤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정도 얘기는 어떤 민감한 사안이 있는 복잡한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런 그런 회담 내용 할 때는 물론 공식으로 통역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 정도 몇 마디 귓속말로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영어 실력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저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둘이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그 백악관에 와서 부른 American Pie 그 노래 정말 좋았어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심장한 회담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언지를 주었을까요? 제가 이런 부분에 꽤 오랫동안 취재를 한 저희 동료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개는 가벼운 이야기, 그러나 매우 친밀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는 어쩌면 가령 아주 무거운 주제가 있는 그런 격식 있는 정상회담보다는 실질적인 양국 정상들, 바이든과 윤석열, 윤석열과 기시다, 기시다와 바이든 마치 형 아우처럼 나이로 친단 말이죠. 오로지 나이로만 따졌을 때 형제처럼 그렇게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양국 확대 정상회담 해가지고 저쪽에도 대통령 앉고 외무부 장관 앉고 뭐 저쪽에 뭐 국방장관 앉고 통일장관 앉고 뭐 앉고 뭐 산업부 장관 앉고 이렇게 저쪽에도 한 10명 이쪽에도 1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확대 정상회담보다는 저렇게 잠깐 만나가지고 서로 둘 사이에 스킨십을 쌓는 것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 내년에 말이죠. 내년에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똑같이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은요. 윤석열 대통령 신임 투표나 비슷합니다. 신임 투표. 재신임이냐 불신임이냐. 그로부터 몇 달 뒤인 11월 달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선거를 두 정상이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이 또 서로 어떤 친근감, 공감대 이런 것들을 더 넓게 하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